안녕하세요 여러분, 토익 스피킹 차차입니다. 2022년 4월이 되었고요. 토익 스피킹 시험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저와 함께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4월달 시험 문제 많이 궁금하셨죠? 하나씩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제일 먼저 토익 스피킹 시험에 어떠한 변화가 생겼는지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이제 크게 두 가지 변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일 먼저 이제 가장 큰 변화는 점수 체계 자체의 변화라고 보시면 돼요. 기존의 토익 스피킹 같은 경우에는 레벨별로 여러분들이 점수를 받으셨죠. 레벨 6, 7, 8 관련해가지고 이제 점수가 레벨 6는 130, 140, 150, 레벨 7은 160, 170, 180 이런 식으로 보통 레벨 6하고 7 요거를 이제 목표로 많이들 공부를 하셨는데요. 이제는 이런 레벨로 점수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제 등급별로 이제 OPIC과 비슷한 체계로 결과가 나오게 돼서 Intermediate Low, Intermediate Mid, 그 다음에 뭐 Advanced Low, Advanced Mid 이런 식으로 이제 등급 체계 변화가 생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게 과연 의미하는 점수가 어떻게 될까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토익 스피킹 공식 홈페이지에 나와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이제 판단을 했을 때 Advanced Low 정도면 이제 160점 정도, 그러니까 레벨 7의 이제 맨 첫 번째 점수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충분히 고득점이고 이거는 오픽에서는 제일 최고 점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존에 공부를 하시면서 아니 나는 오픽 점수에서는 만점을 받았는데 토스는 왜 만점이 안 나오지? 왜 레벨 8, 200점 만점이 안 나오지?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왜냐면 오픽에서 AL은 토스에서는 160 정도의 레벨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이후로 토익 스피킹 같은 경우에는 위쪽으로도 Advanced Mid, Advanced High 관련해서도 이제 점수가 나오게 되어지는데 예상하기로는 이제 170이 요 사이에 걸쳐지고 180, 그 다음에 Advanced High 같은 경우는 190에서 200으로 현재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정확한 내용은 이후에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점수, 세부 점수 0점에서 200점까지 나와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레벨, 이렇게 레벨 6나 7이라는 레벨은 표기가 되어지지 않지만 성적표에 이렇게 점수는 그대로 나오게 된다, 표기가 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변화로는 시험 구성에서의 변화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토스 시험 문제는 총 11문제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 이제 각 파트별로 문제 유형이 달라지고요. 그 다음에 뭐 문항수라든지 답변 준비 시간, 답변 시간에 이제 차이가 있었는데요. 다른 부분에는 변화가 전혀 없는데요. 이제 마지막 10번하고 11번 문제에서의 변화를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10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공된 정보를 이용해서 질문에 답변을 하는 파트고요. 문제가 다 듣기로만 출제가 되어지는 파트입니다. 자, 이때 8, 9, 10번 문제가 출제가 되어지는데 8번하고 9번은 동일하게 질문이 한 번만 출제가 되어지지만 마지막 10번 문제에서는 질문이 1회에서 2회로 변동이 되었다라고 확인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살짝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건 시험 문제가 난이도가 살짝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과 동시에 이거는 토익 스피킹 시험이지 리스닝 시험이 아니었으니까 이거 문제 한 번 더 들려줘도 되지, 이렇게 두 가지의 견해로 우리가 이 내용을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6월 4일 시험부터 변화가 이제 적용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해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난이도가 살짝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를 예상을 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11번 문제, 의견 제시하기 문제. 토익 스피킹 공부하면서 가장 좀 많이들 힘들어하는 그런 파트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을 원래는 준비 시간 30초를 가지고서 어떻게 정리를 해서 서론, 본론, 예문, 결론으로 답변을 완성할까 이제 고민을 했어야 되는 그런 파트였다면 이제는 답변 준비 시간이 45초로 바뀌었죠. 그래서 45초라는 조금 여유 있는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좀 고민도 하시고 노테이킹도 하면서 준비를 좀 여유롭게 할 수가 있게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도 좀 문제 난이도의 변화가 있을까요?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사실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11번 문제의 난이도 변화는 크게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존의 토스 시험이 이제 작년에도 2021년 8월 시험에도 한번 변화가 있었죠. 그러면서 11번 문제의 준비 시간 자체가 이미 한 번 늘어났는데 그때 시험 문제 난이도에는 큰 변화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여기 파트는 준비 시간이 좀 더 필요한 파트였고 그 다음에 토익 스피킹 홈페이지에서도 시험 문제 난이도는 건드리지 않겠다. 그리고
특히나 11번처럼 예민하고 좀 민감할 수 있는 파트에서는 난이도 변화가 크지 않을 것으로 파악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좀 바뀐 내용에 대해서 좀 궁금하실 만한 부분이 그러면 이렇게 변동이 6월 4일자 시험부터 바뀐다고 하는데 이 전에 시험 보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이 후에 시험을 보는 게 좋을까요? 이런 거 좀 많이 고민하실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딱 봤을 때요. 큰 변화라고 보여지는 부분은 사실 없어요. 오히려 좀 더 여러분들 시험 보시기 편하게 문제 하나 더 나오고 준비 시간 좀 더 길어졌다. 이 정도의 변화이기 때문에 기존에 준비하셨던 분들은 내가 지금 여기 질문 하나 더 나온다라고 하는 게 너무 불안하다 하신다면 이미 난 좀 공부가 어느 정도 한 80% 정도 완성이 됐다 하신다면 얼른 이전에 시험 보시고 끝내시는 게 당연히 좋고요. 그 다음에 나는 유독 11번 문제가 많이 어렵고 힘들었다 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또 내가 좀 공부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 내가 시험을 꼭 바로 봐야 되는 건 아니다 하신다면은 좀 더 시간을 갖고 6월 4일 이후에 시험 보시는 것도 나쁜 선택이 아닐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와 함께 4월 시험 문제 어떻게 출제됐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Part 1 Read the Text Aloud입니다. 자, 제가 지문 하나를 준비를 해놨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보면서 내가 어떤 부분의 단어가 조금 어렵게 생각을 하는구나 라는 걸 좀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읽으실 때는 소리 좀 내면서 자연스러운 톤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Welcome to our tour at the Getty Museum. Before we start, I'd like to take a few minutes to give you some background knowledge about the museum. Built in 1907, the museum has been committed to various studies and research activities. Our collections contain 1,000 works of art from different parts of the world, including Asia, South America, and Europe. 오케이, 자, 여러분 잘 읽어보셨나요? 자, 읽으실 때 어떤 부분을 좀 강조하시면 좋은지 또 주의하시면 좋은지를 제가 체크를 이미 해드렸죠.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그래서 여기는 어떤 투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welcome 이라는 톤으로 시작을 해야 되니까 조금 더 반기는 톤, 즐거운 톤이면 좋을 것 같고요. Welcome to our tour 할 때 our tour 하는 부분에서 tour 쪽에 강세 주고 at the Getty Museum 할 때 museum 하면서 G에 강세 주면서 느낌표에서 음을 내려 주죠. 그 다음에 before we start 하면서 before we start 끄듬 올려주고요. I'd like to take a few minutes 끊고 to give you some background knowledge 할 때 이 knowledge라는 단어가 난 좀 어려웠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공부를 하시고 넘어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Knowledge about the museum. Built in 1907 연도가 이번에 굉장히 오랜만에 출제가 되었는데요. 소리 내실 때 1907이라고 읽어줘야 됐습니다. 여기 중간에 19 그리고 5 따로 읽고 7 이렇게 읽어주고요. 지금 좀 잠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2000년도 이전은 두 단위로 끊어서 뭐 1998 이런 식으로 두 단위로 끊어서 읽죠. 근데 2000년도 이후부터는 2000, 2001, 2009 이런 식으로 읽어줘요. 근데 또 2010년도 이후부터는 또 2010, 2011, 2012 이렇게 또 두 단위씩 나눠서 읽어주면 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1907, the museum has been committed to various studies 라고 연결되어지는 부분인데요. 여기는 지금 자음 탈락 현상을 확인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committed to 할 때 D하고 T하고 만나는 구간에서 committed to 하면서 앞에 있는 D는 소리가 탈락이 돼요. committed to various studies 할 때도 S랑 S끼리 만날 때 앞에 있는 자음 소리 탈락. 그래서 various studies라고 따로 하지 않고 various studies라고 바로 연결해줘요. and research activities. Our collections contain 할 때 여기 our collections까지가 긴 주어고 동사 contain 앞에서 끊어읽기가 되어집니다. contain 1,000 works of art 끊고 from different parts of the world 할 때 여기는 지금 쉼표로 연결이 되어지는 구간이니까 world 하면서 음을 내리는 것이 아니고 해서 of the world including Asia, South America 해서 Asia 여기는 America 그 다음에 and Europe으로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나열되는 구간이니까 Asia, South America and Europe 하면서 이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확인을 하셔야 될 부분은 연도 읽는 거, 느낌표에서 음이 내려가지는 거, 자음 탈락 현상, 마지막으로 나열하는 구간까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파트 1에서는요. 문장의 끄듬 톤을 좀 잡아주시는 게 필요한데 특히나 느낌표에서 음을 내려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
Welcome to our art museum tour 하면서 음을 내려줘야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After working as editor at Green Magazine for a decade 할 때 중간에 쉼표 있을 때는 끄듬을 올려주면서 쉬어주고요. For a decade 하면서 끄듬 올리면서 쉬고 He became a famous writer 하면서 마침표에서 끄듬에서 음을 확실하게 내려주고 끊는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빈출 단어 발음 우리 하나씩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여기는 create 해서 이 에 소리가 중간에 다 들리게끔 create. 그 다음에 여기는 fantastic 할 때 fan 해서 에 소리가 들려야 돼요. fantastic 하면서 태 쪽에 딱 강세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particularly 라고 해서 particular 하면서 L 소리가 나고 ly 하면서 또 마지막에 L 소리로 마무리가 되어진다라는 것까지 확인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어 발음이 안 돼서 많이 힘들다 하시는 경우들이 있을 텐데요. 그럴 때 어려우니까 이거 그냥 넘어가가 아니고 이거 어려우니까 내가 한 번 더 연습을 하고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야지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Part 2 사진 묘사하는 파트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양한 사진들을 많이들 공부를 하실 텐데요. 제가 이번에 준비한 사진은 항구의 모습입니다. 딱히 딱 항구라고 보여지진 않지만 near the water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셔도 되고 in a city라고 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물이 보이고 배가 보이고 그러면 간단하게 장소는 여기는 harbor이라고 잡으시면 되겠고요. 메인 포커스로는 좀 크게 잡으시는 게 좋아요. 여기는 봤을 때 설명할 거리들이 많이 있죠. 뭐 배도 당연히 설명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뒤에 건물들 도 설명을 해줘야 된다면 메인 포커스로는 여기 사람 하나나 여기 사람 하나가 아니고 그냥 한 번에 싹 다 잡아가지고 내가 메인 포커스를 잡아줄 필요가 있겠구나 라는 것까지 준비 시간 45초 동안에 판단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장소, 메인 포커스와 마이너 포커스 체크하시고 배경 간단하게 잡고 이제 전반적으로 마무리 지으실 때는 어떠한 느낌이다. It looks good, it looks relaxing, it looks peaceful 이라는 식으로 가볍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와 함께 여기 harbor 쪽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단어 어떤 표현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boats docked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그래서 어떤 boats들이 there are some boats docked at a harbor 이라는 식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정박이 되어져 있는 보트들이 있다. 자, 그 다음에 enjoying fishing 그래서 뭐 낚시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일 수도 있고요. 뭐 당연히 swimming도 있고 rowing a boat 이제 배를 이렇게 젓고 있는 거 그 다음에 riding on a boat 해서 보트를 타고 있는 그런 모습까지 우리가 볼 수 있고 riding이라는 표현 대신에 그냥 there are some people on a boat 해서 on a boat 보트 위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sea animals까지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아까 보셨던 그 사진 있죠? 우리가 템플릿 맞춰서 어떻게 답변을 하면 좋을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제일 먼저 장소. This picture was taken at a harbor 이라는 식으로 잡았는데요. 나는 여길 봤을 때 at a harbor까지는 조금 too much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in a city 라고 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near water 이라고 표현하셔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메인 포커스는 우리가 좀 크게 잡아주기로 했죠. 왜냐면 한 명 한 명 잡기 시작하면은 답변 시간이 30초인데 너무 부족해져요. 그래서 좀 크게 잡아서 The first thing I see is some people 해서 한 번에 잡았죠. In the foreground of the picture 앞쪽에 있는 사람들. Some of them 하면서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할 때요. Some of them are playing with dogs. 이제 강아지랑 놀고 있는 여기 사람들이 보이고요. 그다음에 강아지 산책하고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and one of them is walking a dog 라고 이제 표현을 했어요.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거는 some of them 할 때는 are 그리고 one of them 그들 중에 한 명은 이라고 표현을 할 때는 당연히 is라고 표현을 해줘야 되는구나. 그 다음에 우리가 강아지 산책시키다 라는 표현으로 walk a dog, walking a dog 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때 walking with a dog 라고 해서 크게 틀렸다, 문법적으로 이건 틀렸다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이건 하나의 이디엄,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강아지 산책시키다, walking a dog. 그 다음에 여기서 working 이라는 식으로 잘못 발음이 되지 않게끔 신경을 쓰셔야 되겠죠. 자, 이제 마이너 포커스는 배를 갖다가 설명할 건데 이제 마이너 포커스는 새로운 포커스니까 새로운 위치를 좀 잡으셔야 돼요. In the middle of the picture 하면서 위치 잡아주고 there is나 I can see로 문장을 가능하면 시작을 해주세요.
I can see a boat, 어떤 boat docked at a harbor. 그래서 여기 항구에 정박이 되어져 있는 그런 보트가 보인다. 그런 보트가 있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배경에 in the background of the picture I can see some buildings. 건물들이 있어요. Overall it looks relaxing 하면서 이제 마무리가 되어지겠습니다. 여기 이만큼만 하셔도 답변 시간 30초 채우는데 충분하고요. 이 이상으로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하려고 하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애초에 고득점을 목표로 하는 여기는 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 답변하시면 만점 충분히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파트 3입니다. 간단한 질문에 답변을 하시는 파트고요. 문제들이 다 화면에 보여지기 때문에 문제를 적극 활용을 해서 질문에 답변을 하시는 게 이 파트의 핵심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어떤 토픽 하나 관련해가지고 문제가 이제 5번, 6번, 7번으로 출제가 되어지는데요. 보시면 Would you be more likely to visit another country if ticket prices were low? Why or why not? 이라는 문제를 제가 하나 또 준비를 했고 또 다른 문제 보시면 Do you expect to listen to the radio more often this year than last year? Why or why not? 이라는 문제예요. 이 문제의 공통점이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자, 이 문제들을 딱 보고 내가 제일 먼저 이제 답변을 할 때 써야 되는 단어는 무엇일지 잠깐 생각을 하시면 이 질문들의 공통점은 답변 시작하실 때 yes나 no로 일반적으로 답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티켓 가격이 조금 더 저렴하다면 너는 다른 나라에 방문할래? 라고 물어봤을 때 아니면 아니? 라는 식으로 답변을 하셔야겠죠. 다음 문제도 Do you expect to listen to the radio more often this year? 그래서 작년보다 올해 더 라디오를 들을 것 같니? 라고 물어봤을 때 아니면 아니? 라는 식으로 yes or no로 답변을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데요.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좀 파악을 하시면 좋을지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간단하게 yes or no로 시작해야 되는 답변인지를 생각해야 되는 문제 시작점이 있어요. 보시면 would you, do you, is it, are you 혹은 뭐 will you 라는 식으로 문제가 나왔을 때 뭐 will you 문제는 토익 스피킹에서는 잘 나오지 않으니까 제가 시험에 잘 나오는 스타일로만 이제 좀 정리를 했는데요. 이렇게 나왔을 때 무조건적으로 yes or no로 답변하셔야 돼요는 아니지만 왜냐면 뭐 would you prefer A or B 같은 경우는 A를 선호하니 B를 선호하니 yes, no 이렇게 답변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would you like to do this? 라고 했을 때는 너 이거 할래? 라고 했을 때는 yes or no 라는 식으로 답변을 하셔야 되니까 이렇게 시작이 되어질 때 질문들이 이거 내가 yes나 no로 답변을 해야 되는 건가? 라고 한 번은 좀 생각을 하시고 답변을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와 함께 문제 하나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Would you be more likely to listen to the radio station if it held contests for listeners to win prizes? Why or why not? 이라는 문제예요. Would you, 너 그럴 것 같니? Would you be more likely to listen to the radio station? 라디오를 더 많이 들을 것 같니? If it held contests, 어떠한 뭐 대회 같은 걸 개최를 한다면 청취자들을 위해서 to win prizes, 뭔가 상품을 딸 수 있는 이라는 식의 문제였어요. 그러면 라디오를 더 많이 들으시겠어요? 했을 때 나는 yes다, 나는 no다 뭐 이런 식의 yes or no의 답변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때 yes라는 걸 집어넣고 나는 더 많이 들을 것 같은데 라고 시작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yes, I would be 하면서 would를 I would로 그대로 바꿔줬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그대로 가져오시는 거예요. I would be more likely to listen to the radio station if it had contests for listeners to win prizes. 왜요? Because it's more fun. 더 재밌으니까. 근거는 항상 간단하게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why or why not이 있으니까 because 하면서 답변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때 because를 많이도 좀 어렵게 생각하시거나 아니면 난 좀 더 괜찮은 답변,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답변을 생각해야지 라고 시작을 해버리시면 공부를 할 때도 힘들고 답변을 시험 고사장에서 하실 때도 많이 힘들어 하세요. 여기는 최대한 간단하게 지금 이 문제 자체도 15초짜리로 답변을 해줬어야 되는 문제였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근거 제시를 잡고 마무리를 하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저와 함께 파트 4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파트 4는 이렇게 어떠한 정보를 가지고서 내가 분석하는 시간 45초를 갖고 이제 문제
8번, 9번, 10번 문제를 풀어 나가시는데 이때 문제가 다 듣기로만 출제가 되어지고 8번하고 9번은 그대로 한 번씩만 들으실 수가 있는데요. 이번 6월 4일자 시험부터는 10번 문제는 총 2번 들으실 수가 있다라는 것만 다시 한번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 표를 좀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제가 준비한 표는 일정표 유형이고 TOEIC Speaking Part 4에서 가장 많이 출제가 되어지는 표 유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아주 전형적인 일반 일정표 유형하고는 조금의 차이가 있는 게 바로 이틀에 걸쳐진 스케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컨퍼런스가 어디에서 진행을 하는데 총 이틀에 걸쳐진 스케줄이구나. 그럼 내가 어떠한 세션에 대해서 말을 해줘야 될 때 단순히 시간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요일과 날짜를 먼저 언급을 하고 시간 말하고 해당 세션을 말을 해줘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 어떻게 출제가 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question 8. When is the first day of the conference and what is the first session of the day? 라는 식의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컨퍼런스 자체가 시작하는 날, 그 다음에 이날의 첫 번째 스케줄까지 언급을 하셨어야 되니까 the conference를 주어로 잡고 the conference가 will be held라는 표현을 꼭 쓰셔야 돼요. will be held. 개최가 되어질 거야. 언제? 요일이나 날짜 앞에 전치사 on 써야 되는 거 잊지 마시고요. On Thursday, April 11th 라는 식으로 April 11th 좀 크게 적어드릴게요. 지금 표기는 우리가 서수 형식으로 표기가 되어 있지 않지만 날짜는 우리가 뒤에 th가 없어도 있는 것처럼 해서 April 11th 라는 식으로 끝까지 th 발음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at 9 a.m. 바로 이어서 at 9 a.m. There will be a lecture on increasing employee achievement 라는 식으로 마무리를 하시면 되었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 9번. I remember that the conference will be held at the Pikefield Conference Center. Could you confirm that for me? 라는 식의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장소 관련한 문제구나 라고 보시면 되는데 장소는 이렇게 인트로 쪽에 나와 있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인트로에서 확인하시고 Well, actually, the conference will be held at Juniper Hotel 이라는 식으로 마무리를 하시면 됐는데 이제 제가 얘기를 들었을 때는 여기쯤에서 어딘가에 9번 문제가 출제가 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장소를 물어봐서 당혹스러워서 문제를 놓쳤다 하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자, 우리가 여기는 딱 표를 봤을 때도요. 뭐 괄호가 쳐져 있거나 줄이 쫙 그어져 있으면서 캔슬드라든지 어떤 눈에 튀는 구간이 없기 때문에 다양한 쪽에서 문제가 출제가 충분히 될 수 있다는 걸 미리 좀 판단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장소 관련해서 당연히 9번 문제도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0번 문제. I've heard that the workshops at your conference are great. Could you tell me all the details of the workshop scheduled? 그래서 이미 일정이 잡힌 워크숍에 대해서 말을 해줄래? 라는 식의 문제가 이제 아주 전형적인 10번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10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중복 단어로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어져요. 그래서 뭐 워크숍 관련해서 말해줄래? 아니면 뭐 패널 디스커션 관련해서 말해줄래? 라는 것도 충분히 출제가 되어질 수 있는데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6월 4일 시험 이후로 이 10번 문제 듣기가 어때요? 총 2번을 들으실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좀 난이도가 살짝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있잖아. 나 너네 워크숍이 좀 괜찮다고 들었는데 말이야. 이번에는 패널 디스커션이 좀 관심이 있네. 이거 관련해서 말을 좀 해줄래? 라는 식으로 살짝 듣기 어렵게 문제가 출제가 되어질 수도 있어요. 6월 4일 이후로는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살짝 더 이 이후에 시험 보시는 분들은 한 번 더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럴 때도 우리 마찬가지로 여기 시간부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sure, first 하면서 on Thursday, April 11th at 1 p.m. there will be a workshop on how to lead meetings effectively. And on Friday, April 12th at 2:30, there will be a workshop on collaborative leadership 이라는 식으로 마무리를 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답변 시간 30초인데요. 빠르게 읽으실 필요 전혀 없고 아주 무난한 속도로 이제 읽으시기만 하셔도 버벅거리지만 않으신다면 시간 아주 여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는 이제 문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우리 10번 문제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10번 문제는 문제를 충분히 좀 예상을 하셔야 되는데 파트 4의 8, 9, 10번 문제 모두 다 좀
예상이 가능한 범위에서 문제가 주로 출제가 되어집니다. 이때 미리 예상하고 말할 내용을 준비를 하시고 들을 때는 혹시 모르니까 귀를 좀 활짝 열어두고 들으셔야 되는데 특히나 10번 문제는 중복 단어에서 여태까지 문제가 주로 출제가 되어 왔어요. 빈도로 제가 굳이 말씀을 드리면 10번 중에 9번 정도는 중복 단어에서 문제가 나오니까 준비 시간 몇 초예요? 45초잖아요. 45초 준비 시간 동안에 여기가 중복 단어구나 라는 걸 체크를 하시고 중복 단어가 하나가 아닐 수가 있거든요. 뭐 A, B, B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중복 단어가 있을 수 있으니까 해당 부분 좀 체크를 해놓으시고 답변을 어떻게 완성할지 우리가 문장으로 완성을 해야 될 때 전치사라든지 아니면 고유명사를 내가 어떻게 발음을 하면 좋을지를 좀 미리 생각을 하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미리 꼭 소리를 내서 연습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파트 4 같은 경우에는 준비 시간이 충분히 긴데도 많은 분들이 고사장에서 소리를 내면서 연습을 하진 않으시거든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리는 건 꼭 소리를 내면서 문장으로 말해보는 걸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답변하실 때도 좀 더 버벅거림을 덜 하게 하면서 소리를 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드디어 마지막 파트입니다. 여기는 Express an Opinion, 여러분들의 의견을 표출하시는 건데 이번 4월에 가장 난이도가 높았던 문제가 무엇인가를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바로 이 농부로 일하는 것의 장점이더라고요. 장점이라고 제가 적어놓은 걸 보니까 시험 문제에서는 advantages라는 식의 문제 유형으로 출제가 되었구나 라고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농부로 일하는 거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해보지 않으셨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의 장점은 과연 무엇이 있지? 이걸 영어로 또 어떻게 풀어나가지? 라고 생각을 하셨을 텐데 이제 두 가지 포인트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존에 우리가 공부를 했었던 그런 표현들을 여기다가 쓸 수 있는 건 무엇이 있는지 그 다음에 그 와중에 내가 좀 쉽게 영어로 표현할 수 있는 건 무엇이 있는지 마지막으로는 제가 이제 차차 토익 스피킹 인강에서 고득점을 받기 위해선 이러한 스타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아요. 답변 스토리라인을 이런 식으로 좀 짜보세요 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까지 좀 살려서 내가 답변을 할 수 있는 거리가 있는지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좀 나눠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보시면 The quality of life will be improved 라는 첫 번째 근거 제시를 가지고 왔는데요. 바로 이 표현이 우리가 수업 때 그냥 툭 치면은 툭 나올 수 있을 정도의 그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죠. 심지어 고득점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퀄리티 관련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표현 분명히 숙지를 하시고 그럼 내가 왜 농부로 일을 하면은 내 삶의 퀄리티가 좋아질까에 대한 근거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because I will be working outdoors 내가 야외에서 일을 해요 while getting some fresh air 그래서 fresh air 아주 신선한 공기를 내가 받으면서 내가 일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quality of life가 좋아진다. 약간의 억지를 부리는 걸 수도 있겠지만 어쩔 수 없죠. 왜냐면 내가 여태까지 공부를 해서 내가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는 영어 표현을 써야지 고득점으로 넘어갈 수가 있으니까 이 표현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근거 제시를 잡아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거는 우리가 수업 때 따로 연습을 하진 않았지만 우리가 쉽게 좀 영작을 해볼 수 있는 표현 중에서 I can easily get fresh vegetables and fruits 라는 표현이 있어요. I can easily get fresh vegetables and fruits. 그리고 하나 더 There will be no, 뭐가 없을 거야. There will be no stress from 누구로부터? From managers or other coworkers. 다른 뭐 직장 동료나 아니면 내 직장 상사로부터 스트레스가 없을 거야 라는 식으로 꼭 농부로서 일하는 것의 장점뿐만이 아니고 내가 비즈니스맨이 됐을 때의 장점으로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과연 제가 말했던 좀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스토리 라인은 어떤 것이 있는지 저와 함께 이따가 모범 답변, 고득점 받는 모범 답변에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전에 우리 이렇게 일반적으로 업무 관련해서 직장 관련해서 쓸 수 있는 영어 표현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아주 간단한 표현들이니까 지금 한번 딱 보시고 소리내서 연습하시고 마무리를 좀 지어버리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보시면 I will get less stress from more. 뭐로부터 스트레스를 좀 덜 받을 것 같아. 아예 no stress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니까 I will get less stress. 내가 스트레스를 좀 덜 받을 거야. 자, 그 다음에 I can advance my career. 내 커리어를 향상시킬 수가 있어. 지금 advance가 동사로 사용이 되어진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번 The quality of my life will be definitely improved. 해서 이렇게 부사 표현을 좀 집어넣어서 강조를 해줬을 때 고득점으로 넘어갈 수 있다라는 것도 제가 수업 때 많이 강조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부사 표현 좀 집어넣어줬고 I will make a lot of money. 일을 한다라는 건 돈을 번다라는 개념이니까 I will make a lot of money working as 뭐뭐로 일을 하면서
working as 뭐뭐로 일을 하면서 그 다음에 nowadays 요즘에는 말이야. 그래서 이제 좀 고득점 받을 수 있는 표현인데요. nowadays 요즘에는 working as a team 팀으로 일을 하는 게 is essential. 이건 좀 필수야. 이럴 줄 알아야 돼. 팀으로 일을 할 줄 알아야 돼. 라는 개념으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소리 좀 내면서 연습을 해볼게요. 자, 하나씩 시작. I will get less stress from I can advance my career. The quality of my life will be definitely improved. I will make a lot of money working as. Nowadays, working as a team is essential. 오케이. 자, 여러분들 소리 내는 거 아주 쉽고 간단한 표현들 위주로 제가 정리를 해드렸죠. 그래서 이러한 표현들은 내가 시험장에서 즉흥으로 바로바로 쓸 수 있게끔 연습을 좀 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저와 함께 모범 답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우리 고득점. 이제는 이렇게 레벨 6나 7이 아니고 등급별로 IH to AH 고득점 받을 수 있는 모범 답변인데요. 하나씩 템플릿 베이스로 완성된 거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Well, there are a couple of advantages of working as a farmer. I will tell you about them. One advantage is that if I work as a farmer, 까지가 싹 다 템플릿이죠. 토익 스피킹의 11번 문제는 답변 시간이 60초인데 60초 동안 죄다 프리스타일로 우리가 답변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론, 결론은 무조건 템플릿으로 딱 박아두고 소리내서 자연스럽게 좀 연습을 해두셔야 돼요. 특히나 어드밴티지스 문제가 요즘에 자주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템플릿도 확실하게 숙지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내가 있잖아. If I work as a farmer, 내가 농부로서 일을 하면 우리 아까 전에 공부했던 표현이 뭐였죠? The quality of my life, 내 삶의 질이 will be improved. 이거 무조건 좋아질 거야. 왜? because 하면서 뭔가 근거 제시를 또 되어줘야 돼요. 그래서 왜? Because I will be working outdoors while getting some fresh air. 그 다음에 또 there will be no stress from managers or other co-workers. 이것도 모두 다 quality of life를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애들이죠. And also 두 번째, I can easily get fresh vegetables and fruits 해서 우리가 아주 순간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 농부니까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먹을 수가 있겠지라는 식으로 표현을 해주고 plus 이제 여기서 고득점 받을 수 있는 표현이에요. 점수로 말씀을 드리면 160에서 200점을 받을 수 있는 표현 nowadays라는 뭔가 트렌디한 이슈에 대해서 언급을 꼭 하시는 게 좋아요. 스토리를 잡으실 때요. 농부로 일하는 거의 장점 단순히 뭐 체력이 좋아져요. fresh air를 얻어요. fresh vegetables and fruits를 먹어요. 이런 거 말고도 요즘에 농부들이 돈을 많이 번대. 왜? 뭔가 트렌디한 이슈가 있어야 되겠죠. Nowadays farmers make a lot of money. 왜요? Because many consumers, 많은 소비자들이 are willing to pay more. 더 돈을 낼 의향을 갖고 있어요. 의지를 갖고 있어요. For organic produce. 그래서 올게닉 음식, 올게닉 뭔가 생산품을 내가 얻기 위해서 더 많이 지불을 한다. 그래서 well, these are 얘네들이 The advantages of working as a farmer 이라는 식으로 결론을 급하게 내렸는데요. 지금 보시면 다양한 근거 제시들이 들어가져 있죠. 일단 기본적으로 삶의 퀄리티가 좋아져요 하면서 because 하면서 첫 번째로는 fresh air 얻어요. 두 번째로는 스트레스를 덜 받아요. 두 번째, and also I can easily get fresh vegetables and fruits 하면서 좋은 먹거리들을 먹어요. 마지막 고득점 nowadays 하면서 있잖아 요즘에는 말이야 농부들이 돈을 많이 번대. 왜냐면 사람들이 더 좋은 퀄리티의 오르게닉 프로듀스를 사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을 지불하거든. 이라는 식으로 하고 이제 결론으로 마무리를 짓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 둘, 세 가지의 근거 제시를 충분히 넣어줄 수 있다면 이제 파트 5에서 고득점으로 넘어갈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나는 아무리 봐도 이렇게까지 많은 내용을 말을 할 수가 없는데 하시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금 이 불필요한 부분은 좀 제거를 하고 점수를 조금 낮춰서 덜 받는 쪽으로 선택을 한다면 갑자기 굉장히 좀 짧아졌죠. 아주 간단한 내용이니까 빨리 살펴보도록 할게요. IL to IM 이라고는 적어놨는데 IH까지 그러니까 점수로 따지면은 지금 현재로서 제가 예상하기로는 150점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보시면 Well, there are a couple of advantages of working as a farmer. I will tell you about them. One advantage is that if I work as a farmer까지가 싹 다 템플릿이었고 우리가 무조건 공부를 한다는 그 표현 The quality of my life will be improved. 이거 하나 집어넣고 그 다음에 because where I will be working outdoors while getting some fresh air. And also 두 번째 I can easily get fresh vegetables and fruits까지 넣어주고 Well, these are
The advantages of working as a farmer 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한번 쭉 소리내서 읽어보실까요? 몇 초 정도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보세요. 자, 시작! Well, there are a couple of advantages of working as a farmer. I will tell you about them. One advantage is that if I work as a farmer, the quality of my life will be improved because I will be working outdoors while getting some fresh air. And also, I can easily get fresh vegetables and fruits. Well, these are the advantages of working as a farmer. 했을 때 말이 좀 빠르신 분들은 30초, 난 좀 여유롭게 했다 하시면 40초까지 나오는데요. 그러면 30초 혹은 20초까지 시간이 남는데 이거 괜찮나요? 라고 많이들 물어보세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읽으니까 이 정도의 시간이 남는 거고요. 실제 시험장에서 내가 생각하는 시간, 버벅이는 시간, 그 다음에 약간 고민하면서 이제 그 공백이 남겨지는 시간까지 다 합치면 이 정도 답변을 하시면 1분 정도를 꽉꽉 채워서 쓰시거나 난 좀 버벅임을 덜 했다 하시면 10초 정도로 시간을 남기시는데요. 10초 여유 시간 남기셔도 150점 받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요. 이 정도까지라도 일단 연습을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앞에서 봤던 좀 고급 표현들, 그 다음에 또 고득점 받을 수 있는 표현들을 하나, 두 개씩 나중에 붙이는 쪽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 편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와 함께 지금 토스 시험이 어떤 식의 변화가 있을 것인지, 그 다음에 이제 4월 시험 문제는 좀 어떻게 출제가 되었고, 또 특히나 11번 문제에서 좀 당혹스러운 문제까지도 살펴봤는데요.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길 바라고, 특히나 6월 4일 이후에 시험 보시는 분들은 이번 영상 참고하셔서 더 열심히 준비를 해서 시험 보시길 바랍니다.